안녕하세요. 우리 성형외과 황우석입니다.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상이나 이미지를 떠오를 때 은근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. 바로 눈꼬리인데요. 눈꼬리나 눈썹이 처진 분들은 뭔가 모르게 조금 슬퍼 보인다, 좀 피곤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들으실 건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진 눈꼬리를 좀 개선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또렷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고양이 눈매로 만드는 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수술입니다. 포니테일은 이제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뒤쪽 그리고 위쪽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당겨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당겨지는 형태를 수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이제 포니테일 리프팅이고요. 여기 이제 처진 눈꼬리나 이제 얼굴 쪽을 이제 당겨서 이제 올려줌과 동시에 정통적인 안면거상은 이제 귀 주변에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니테일과 같은 스타일을 했을 때 흉터가 좀 신경 쓰이거든요. 근데 이제 흉터가 그런 부위에 없이 거의 가려지는 위치에만 있다 보니까 흉터에 대한 부담이 없다.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. 이 처진 눈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눈꼬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. 좀 더 직관적인 수술명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수술은 처짐이 심하지 않은 20대에서 40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. 근데 이제 굳이 눈꼬리가 처지지 않으셨다고 해도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고양이 같은 눈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께도 사실 추천은 드릴 수 있겠고, 그리고 처진 눈꼬리를 개선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팔자랑 턱선까지 이제 당겨 올려주면은 이 눈꼬리를 개선함과 동시에 여기 볼처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팔자나 마리오네트 라인을 개선하게 되면서 좀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. 흉터나 회복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그 전에 수술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절개 방식은 귓구멍 위에서부터 여기 헤어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흉터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얇은 선으로 생겼다가 점차 옅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로 이제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근막층이라고 하죠. 여기 측두부랑 중안면부에 있는 근막층이 스마스층을 쫙 풀어줘서 박리해서 이제 리프팅을 하는데요. 이때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박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처진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, 그래서 근막층 당겨서 고정을 하고, 그러면 남는 피부가 있을 거고, 그러면 그 남는 피부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. 회복 과정은요, 수술 3일 정도까지는 좀 휴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 되고요. 일주일 정도째는 이제 붓기가 좀 있습니다. 근데 2주 정도 지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은요, 여기 측두부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려주는 수술이다 보니까 얼굴의 중심부, 가운데 쪽 부분 수술을 같이 해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개선해주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, 얼굴의 중심부인 코를 좀 더 또렷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턱선을 조금 더 날렵하게 하는 이중턱 수술, 그런 수술들을 병행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처진 눈꼬리와 볼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으로는 한계를 느끼셨던 분들,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리프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성형외과 황우석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